네,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코로나가 좀 풀리고 재택근무보다는 이제 좀 직접 출근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이제 지하철이나 전동차, 그러니까 지하철이나 뭐 버스 이런 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제 뭐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로 뭐 질문을 하거나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좀 억울하다면서 이제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게 억울하다고 이렇게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가 뭔지,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처벌받는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반 강제추행, 즉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적인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장소적으로 이렇게 공중에 밀집하는 장소라는 점, 이런 게 있는데, 뭐 사건 당시에 공중이 꼭 밀집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공중이 밀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이런 게 벌어지면 이제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 성폭법이라고 하죠. 성폭법에 규정되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좀 초기에 되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사실대로 얘기하면은 크게 문제 안 되겠지 뭐, 하지만 요즘에 뭐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나오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요거는 가뜩이나 요건 딱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인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억울하게 공중밀집 장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버스나 지하철 내 CCTV 영상,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자료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이 얻기는 힘들고 수사기관에서 보통 확보하고 있을 겁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제 뭐 공중밀집 장소 추행죄 이런 거를 이제 고소를 받게 되면, 신고를 받게 되면 우선은 그 당시 그 전동차 내나 아니면 버스 그 시간대에 CCTV를 빠르게 확보하기 때문에, 이런 CCTV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보냐, 경찰 조사나 이런 거를 참여해서 이제 뭐 보통은 이제 수사관님들이 조사를 하면서 이런 걸 보여주시긴 하는데, 안 보여주시면 이제 만약에 경찰 조사에 참여해서 CCTV 영상 등이 있다, 그러면 이제 좀 확인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말을 하시면 되고,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출퇴근 시간대 붐비는 버스 오는 지하철에서 피해자와 불가피하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 그 다음에 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에게 신체적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았다. 보통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어떤 사람을 추행하려고 한다면 되게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촬영되어 있을 겁니다. CCTV 영상이 보통. 저도 뭐 사건을 좀 뭐 이런 사건들을 워낙 많이 진행하다 보면 뭐 보면은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촬영되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솔직히 말하면 실제 추행을 했다고 볼 여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런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전혀 촬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내리고 자연스럽게 타고 자연스럽게 서 있고, 뭐 그런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데 이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런 거 출퇴근 시간대 당시 사람 붐볐다는 거, 그리고 이제 붐비는 지하철에서 어쩔 수 없이 끼어 타다 보니까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주장하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뭐 말 그대로 범죄가 성립하려면 범죄의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범죄의 목적이 없었다는 거, 즉 고의가 없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됩니다. 그리고 CCTV 영상에 의하더라도 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모습이 촬영됐거나 뭐 부자연스러운 모습이 촬영되어 있지 않다는 거, 이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되는데, 뭐 단순히 이렇게 어필하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법리적인 부분이 다 들어가겠죠. 이런 좀 안에는 뭐 디테일한 부분들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좀 같이 주장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뭐 주제에 대해 좀 정리를 하자면,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원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 대해서 일관되게 진술하면 다른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해가지고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 뭐 말 그대로 뭐 CCTV 영상 아니면은 뭐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이나 뭐 여러 객관적인 자료가 없더라도 성범죄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울하게 진짜 억울하게 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사기관에 가서 수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자료도 정확하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초기 진술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뭐 억울하면 혼자 가서 진술 받지 않기를 저는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물론 이제 수사기관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 가게 되면 이제 법을 모르는 상태에서 가기 때문에 뭐 수사관님들이 그렇습니다. 뭐 이거 그냥 이거 다퉈봤자 어차피 혐의 인정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인하지 말고 그냥 혐의 인정하면 뭐 기소유예나 뭐 이렇게 되게 가볍게 처벌된다, 뭐 벌금 나온다, 아니면 기소유예 무조건 받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진짜 억울하다면 절대 그렇게 그거에 이렇게 현혹돼 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고, 말 그대로 진짜 억울한 부분이 있으면 억울한 거를 억울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을 대동해 가지고 같이 조사받는 게 좀 더 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추천을 드리는 거는 뭐냐면, 우선 공중밀집장성 추행죄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위에서부터 말씀드렸듯이 성범죄입니다. 성범죄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에 처벌되면은 벌금형, 조금 뭐 가벼운 벌금형이라도 벌금형 받으면 성범죄자 되는 겁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변호사님 도움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죄명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